네, 미투 운동 촉발의 계기가 된 검찰 성추행 사건의 당사자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미투 폭로는 끊이지 않고 있어 성폭력 대책이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양지민 변호사,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이 출범 75일 만에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인데요. 일단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2월 그 말부터 진짜 관심을 받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여일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게 검찰이 좀 고심한 것, 시간을 끌어온 이유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안태근 전 검사 같은 경우에 검찰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비유를 하자면 친정에서 그 안태근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는 시각이 과연 이렇게 엄단할 수 있는 것일까, 공정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사람들의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진상조사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고 결국에는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제 소통을 한 결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것은 수사심의위원회에 맡겨서 외부 인사들에게 공정하게 물어보고 그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전직 판사라든지 교수, 뭐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로만 구성된 조직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래도 공정하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구속 기소하는 것이 맞겠다, 즉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이 부분을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안태근 전 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심의위원회에 맡겨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도 참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여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책임을 좀 다른 곳에 돌리려고 한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사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내부에서 사실은 안태근 전 검사라는 그 검사직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냥 빼고 일반인들과 똑같이 그냥 판단을 하면 될 것을 굳이 저렇게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러면 또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시간을 좀 벌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번 사건이 미투 폭로에 있어서 이렇게 시발점이 된 사건이고 워낙 국민들의 그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제3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립적인 어느 기관을 통해서 의견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결론은 만약에 이제 결론이 뭐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론이 났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이제 검찰 입장에서 조금 난감한 상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본인들이 다른 기관에 맡겨서 공정하게 판단을 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우린 불구속 그냥 기소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 구속 기소를 하게 된다라고 해서 어쨌든 검찰에서는 명분도 좀 갖고 있고 예. 그리고 어쨌든 국민들이 원하는 시각에서 우리가 일 처리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조금 표명할 수 있는 기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 부분에서 검찰이 맡았는데 구속 기소가 됐으면 여론이 좀 잠잠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불구속이었으면 더 제19 감싸기가 아니었냐는 또 그런 것도 의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법조인들이 보기에 그냥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뭐 불구속 기소를 할 수도 있겠다. 이게 여지가 전혀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판단을 하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예. 사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검찰이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이것만 적시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남아있던 원래 주된 혐의가 됐었던 성추행 혐의는 적시가 되지 않았고 그 이유는 공소시효 만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재판에 가서도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2010년 그 한 10월경인가요? 그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에 대해서 성추행이 있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주변에서 목격했던 그 당시에 뭐 장관도 계셨던 것 같고요. 또 상당히 고위직도 있었는데 예. 이거 자체는 일단 그 공소시효가 그 도과가 되었고 또 고소도 상당히 그 기간 자체가 도과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1회에 그치지 않고 다른 행위가 상당히 수회가 있었다고 하는 이런 것까지 함께 있지 않는 한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권이 행사할 수 없는 상태로 이제 끝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영장 청구 혐의 사항에도 이것은 이제 빠진 것이고, 직권 남용 혐의, 즉 그 당시에 이제 성추행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지금 안 국장이 응징하려고 하는 보복 인사를 행했다. 그래서 이 급에 안 맞는 곳 통영으로까지 이제 보냈다. 그리고 또 지금 나와 있는 정황이 한 나흘 사이에 이 인사 발령지가 한 4번이나 바뀐 것으로 이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봐서는 정상적인 인사 원칙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 서 검사에 대해서 복수와 보복과 응징과 입막음을 하기 위한 이와 같은 인사라도 한다면 이것은 공무원의 정당한 권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 아니냐, 이와 같은 혐의인 것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과연 판사가 이제 믿어줄 것인지가 하나의 보복 인사를 관건인 것 볼 같고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인사의 사항 자체는 상당히 재량의 폭이 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혹시 업무 미흡이라든가 또는 전체의 검찰의 그 당시에 인력 수급 상황에 비추어 봐서 통역으로 가야 되는 이와 같은 재량적 행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예. 이것은 법정에서 한번 다투어 볼 만한 것은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영장 자체가 또 기각될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이 이렇게 75일씩 단호한 결정을 안 내리고 예. 마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고민을 보이지만 했다. 제3의 기관이 결정을 내려서 설령 이것이 영장이 기각된다고 손 치더라도 아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올린 거 아니냐, 우리는 다 했다라고 하는 책임을 조금 피해 나갈 수 있는 예. 그와 같은 모습의 해석 가능성이 저는 좀 높은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이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텐데, 저희가 항상 뉴스로 들어온 거에 따르면 겸재 혐의가 소명되고 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이제 영장 발부가 되는 편인데, 네.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보복 인사라는 것이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이제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고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장 실질 심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바로 안태근 전 검사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예. 단순히 구속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이제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주요하게 보지만 하지만 거기에 법원이 더불어서 보는 것이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느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소명 정도가 낮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사람을 인신을 구속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기각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안태근 전 검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기각할 여지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검찰에서 확실한 참고인들이나 여러 피해자들의 그런 증언들이 다 수집이 돼 있고, 그리고 혹시 객관적인 증거도 더 추가적으로 수집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그 이후에 혹시나 징역형이 선고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 불구속이 됐다라 그래서 검찰에서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그 부분까지는 사실 좀 예측하기가 힘든 것 같고요. 일단은 네. 오늘 밤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겠지만 만약에 국민들 입장에서 사실은 불구속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여기에 이제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그렇죠. 없고 유무죄 판단, 본안 판단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어차피 성추행 관련돼서는 공소시효가 드러난 게 성추행 때문이었는데 그렇죠. 그거는 혐의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또 서지현 검사가 한국 여성 지도자상에 선정이 됐는데 서면으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미투는 공감 연대 운동이다. 어차피 이것은 잘못된 거에 대한 어떤 사회로서 어떤 드러냄은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인사 보복 관련된 거여서 혹시나 이게 안 되더라도 어떤 여론의 지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지현 검사가 이제 젊은 지도자상을 받았는데 예. 우리 미투 폭로, 미투 캠페인에 있어서 정말 이제 획을 그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처음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제 성추행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예. 그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안태근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있었던 그런 엘리트 특권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서 지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처지에 처해 있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상을 받고 그렇게 독려하는 것 자체도 사실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이미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 부분은 사실은 뭐 판단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고 또 많은 그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도 사실은 감안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또 다른 미투 파문이 퍼진 바둑계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성 프로 A씨가 9년 전에 남자 프로 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폭로가 있었는데 이거 어떤 사건인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뭐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바둑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그 해설도 그 잘하고 예. 뭐 홍보 활동도 그 잘하고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와 같은 이제 사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그 폭로 내용에 의하면 9년 전, 그 2009년 그 6월경인 것 같은데 예. 지금 그 외국인 바둑 기사입니다. 여자고요. 그런데 그 초대를 받았습니다. 함께 친구하고 오라고 했는데 친구가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그 못 왔고 그 초대 자리에서 이제 결국은 많은 또 그 음주를 그 하게 되어서 예. 정신을 잃고 이제 그 잠을 자는 이와 같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또 이 바둑 기사가 좀 자고 가라. 지금 이런 그 나름대로 동료 아닌 뭐 동료를 한 것 같고요. 권유를 했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제 그 잠을 잤는데 잠을 자는 중에 깨어봤더니 그 일정한 성폭행 행위를 바로 이제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준강간에 해당되지 않는가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예. 정신적인 장애 상태를 이용해서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지금 이제 미투 운동에 힘입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후에는 또 오피스텔에 그 찾아와서 계속적인 이제 일종의 만남을 계속 요구했지만 그날은 이제 아무 일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그 바둑 기사는 상당히 그 승승장구를 하고 이 피해자가 함께 만났을 때도 마치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뭐 보통의 일상에서의 인사를 나누고 예. 그래서 이것은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지금 미투 운동에 힘입어서 이와 같은 그 사실을 그 밝힌다. 더군다나 외국인 그 신분으로서 지위와 힘 자체가 너무 열악하고 이렇게 좀 배제되어 있거나 축소되어 있는 이것에 상당히 그 불안감이 많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폭로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예. 바둑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본다면 예가 중요하죠. 굉장히 그렇죠. 그렇죠. 예라든가 나름대로의 그 고든 모습, 이런 매너 이런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그 바둑계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일이 그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예.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이 내용을 소명하겠다, 그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그래서 이 실체 진실은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취지의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 폭로의 내용은 지금 요약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렇네요. 상황을 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 폭로 외에도 다른 대형 바둑 도장, 기재 기원에서 훨씬 심각한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도 되고 있어서 또 아까 봤더니만 말씀하신 대로 9년 전이었으면은 이게 그 이윤택 씨 같은 경우도 그 만연한 것, 공공연하게 이뤄온 것 이게 문제였잖아요. 그 9년이면 긴 시간인데 그만큼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볼 수도 있던 거죠. 개연성이 그렇죠. 있다고. 왜냐하면 사실은 그 이윤택 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예. 그 바둑계에서는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입니다. 이 가해자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부분이.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9년 동안 이 여성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또 외국인이고 이렇게 그렇죠. 홀로 한국에 와 있는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기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은 안타까운 점이 이게 2009년 6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실 목소리를 내고 어떤 그 목소리를 낼 만한 창구가 마련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네. 그리고 이 여성이 폭로한 이후에 다른 여성들도 이제 그 게시판에 또 다른 피해들을 이제 글을 올리고 있는데 그 수많은 여성들이 그 시간 동안 꼭 이 가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여성들도 있는데요. 그 모든 여성들이 그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에게 정말 한 번의 그런 이의 제기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도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미투 폭로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들 역시도 사실 입을 열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라도 바깥으로 나서서 지금이라도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올리고 하는 행동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한국기원에서도 그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조사를 하겠다, 진상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이라도 진상 조사가 되는 것은 뭐 다행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서야 조사를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쵸. 실효성의 의문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너무 뒤늦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이게 미투 폭로라는 그 관심도가 조금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흐지부지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걱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미투 폭로가 있었던 게 부산대에서 예. 박사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이제 졸업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논문 심사하는 교수에게 노래방과 이런 장소에서 이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이 수료생이 피해를 인권센터에 의뢰를 했는데 여기에서 2차 피해를 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떤 소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 사건의 그 특징, 그 주변에서 무엇인가 만류를 한다든가 이 사실을 다시 가해자에게 알리는, 예. 소위 말해서 그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잘 보호하지 못한, 이것이 문제점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2015년 한 11월경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 박사과정에 재학을 하고 있었고, 지금 그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같이 노래방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 교수로 불리는 사람이 논문 심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예. 상당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그러네요. 같은 위치에 있는 예.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형태의 그 입맞춤이라든가 등등의 성추행의 그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 3일 지나고 나서 이와 같은 그 이야기를 학교에 있는 성평등 양성센터 여기에 그 신고를 했습니다. 예. 이제 원래 신고가 이루어지면 진상조사를 하고 나서 뭐 징계 절차로 이어진다든가 이와 같은 상황으로 가는데 예. 이 사항을 계속하지 않고 조금 지나고 나서 주변에서 좀 만류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추측컨대 그것이 과연 이제 좋겠느냐, 너 당사자에게 좋겠느냐, 뭐 이런 식의 혹시 만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추정을 하는데 예. 어쨌든 그 신고한 사항을 다시 취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안 자체가 제대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항에서 그대로 이제 멈추고 이제 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해 박사과정에 있는 여학생은 2년 동안 지금까지 심적으로 마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가 지금 말씀 나눈 바와 같이 미투 운동에 힘을 얻어서 다시 그 3월 말에 학교에 다시 찾아가서 이와 같은 그 이야기를 다시 이제 신고를 한 셈이죠. 인권, 여성에 대한 인권 예. 그 센터에. 그런데 이 사실이 어떻게 됐는지 누설이 돼갖고 아마 예. 지금 피해자가 얘기하고는 여기에 있는 조사위원이 이 가해 지도교수한테 알려준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해 지도교수가 다시 연락이 시작된 거죠. 연락이 다시 인권 임명이 센터- 보장돼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그렇죠. 얘기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2차 피해가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고요. 지금 처음에 2년 전에 신고했을 때 이때도 이제 내용이 알려졌기 때문에 뭐라고 다시 문자 메시지가 왔느냐. 내가 어떻게 그냥 죽음으로써 이것을 갚으면 되느냐 아니면 너를 사랑한다. 그 상당히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예. 그죠? 그와 같은 입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추행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제대로 실체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에게 일정한 징계를 해야 되는 대학의 공식 기관이 사실은 이것을 그대로 묻게 되는 꼴에 방기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보가 새어 나가게 되고 2차 피해자가 또 생기게 되는 문제점이 드러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예.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쨌든 논문이 통과돼야 되니까 그게 꾹 있었겠죠. 참았던 예. 거겠죠. 근데 그 이후에 정말 또 어렵게 용기를 내서 인권센터에 찾아가서 신고를 했는데 그 조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그 가해자에게 이 사건을 그러니까요. 누설한다는 것은 저는 이 가해자인 교수를 처벌은 당연하지만 그 외에 그 진상조사단이나 그러니까 인권센터에서 조사위원으로 있었던 그 누설한 사람도 저는 학교 내부적으로 징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누설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면 어느 학생이 거길 찾아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기관이 있는 게 유명무실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뜨거운 감자인 한진그룹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조현민 대한항공 종목 갑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 와중에 지금 한진그룹 총수 일가 탈세 의혹이 또 일고 있더라고요. 이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업무를 실제로 한 사람에 의해서 지금 폭로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대한항공 그 해외 지사, 해외에 있는 그 쪽에서 명품을 이제 구입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맞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됨이 이제 원칙인데 사실은 그러지 않고 이 관세를 피해서 특정한 장소에 이제 보관을 해서 명품을 온전히 이용하게 되는 즉 지불해야 될 세금을 안 내는 즉 바꿔 얘기하면 이제 대한항공의 인적 물적 또 항공의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돈 안 내고 좋은 명품을 많이 사용했다. 그리고 내가 그 업무를 실제로 했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지금 밝혀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어느 물품인지 이런 것들은 아직 이제 밝혀진 것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예. 관세청의 입장에서는 이 폭로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관계를 먼저 그 확인할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어떤 신분에 맞는 죄질의 격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게 맞지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또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엄연한 주식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주들이 있고 본인의 사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사를 이용해서 자신의 명품 구입의 회사를 이용했다는 게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건 엄연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관세법 위반 이고요. 지금 나온 증언 중에는 뭐 명품 드레스가 자기가 본 택 가격이 뭐 500, 600만 원 정도인데 예. 그거를 들여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한두 번 했을 정도면 뭐 명품 드레스가 아니라 더 많은 것들도 사실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관세청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이거 만약에 이 부분 위반되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까지 혐의점을 밝혀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뭐 일단은 관세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액수를 얼마 정도의 관세를 포탈했는지에 따라서 형량이 정해지게 될 것이고요. 글쎄요, 이 부분에 증명이 좀 더해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증명이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뭐 카드 구입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입수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 진술자가 얘기를 하고 있기로는 해외 그 대한항공 지점의 지점장에게 구매를 시켜서 지점 회사가 구매한 것처럼 해서 그것을 다른 대한항공 직원이 바로 비행기가 내리자마자 받아와가지고 그걸 평창동 자택으로 배달했다. 이런 구체적인 사실 얘기까지 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을 한다면 제가 만약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사 의지가 있고 이거를 기소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참고인들이 많거든요.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현직에서 근무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관련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참 애매하네요. 결국 이제 그 위치 자체가 이제 의뢰 위치라든가 계속적인 업무 관계를 또 해야 되고 또 내가 이 그 업체하고 또는 그 갑에 있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경우에는 그렇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는 상당한 부분 이제 압박이 있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이제 그 사실인가가 그대로 이제 밝혀질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서 이제 또 이야기 자체를 변경을 한다든가 또는 그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 자체는 또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과연 얼마만큼 이제 관세청에서 의지가 있고 이 폭로한 내용의 그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이것이 그렇겠네요. 이제 그 관세법 위반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예. 이번에는 물벼락 갑질 이야기를 좀 짧게 좀 짚어보고 다른 주제를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예. 이 물벼락 갑질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진술이 좀 나온 게 원래는 물을 뿌렸다 아니면 옆으로 밀쳤다라는 게 내용물이 물이었는데 뭐 매실음료를 네. 뿌렸다라는 이야기가 새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증언들이 물컵을 처음에 집어 던졌고 매실음료가 든 종이컵을 집어 던져서 매실음료를 이제 그 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이 맞았나 봐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매실음료를 이렇게 묻게 된 거죠. 옷과 얼굴에. 그 이후에 닦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음료를 뿌린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뭐 폭행죄가 성립을 할 수 있겠고요. 그 전에 앞서서 뭐 유리컵도 던져서 그 컵을 맞았다라고 예. 한다면 뭐 특수 폭행까지 고려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가 그 드루킹 사건을 짧게 짚어볼 텐데 댓글 조작 사건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이 드루킹과 문재인 캠프에 연루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까지 촉구를 했는데 드루킹 사건 어떻게 좀 전개될지 두 분의 이야기 좀 또 한번 각자 들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양 변호사님. 예. 일단은 지금 관련 당사자인 김 씨가 이제 드루킹이라고 하는 김 씨가 구속이 돼 있고 추가적으로 서육이라는 필명을 그렇죠. 쓰는 이제 그 박모 씨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 있잖아요. 예.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들여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업무 방해로 그 혐의점을 잡고 수사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그 출판사를 운영해 올 수 있었느냐. 그렇죠. 운영해 온다는 거는 결국에 이제 돈이죠. 자금의 자금이 필요한 흐름을 건데. 잘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은 뭐 선거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사실은 이미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자금의 흐름에 분석을 하다 보면 또 다른 혐의점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게 보니까 자금 같은 경우는 뭐 강연이나 네. 브루킹이 강연을 했거나 뭐 어떤 물품 판매 같은 걸로 충당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이제 회원이 익명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들은 게 있는데 네. 뭐 어떻게 드셨어요? 근데 그걸 이제 11억 원으로 그걸 다 정말 충당이 되었던 것인지 그러니까요. 그것은 좀 그 앞뒤 이 수치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저는 근데 이번 사건의 가장 그 특이한 점이 그 경찰과 검찰의 그 태도가 평소하고 좀 다른 것을 저는 좀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수사를 대형 사건을 서로 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보면 서로 좀 안 하려고 하는 예. 그러니까 경찰에서 검찰에서 좀 하세요. 검찰은 경찰이 좀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가장 큰 저는 문제가 아닌가 예.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170개 수집됐던 증거품을 검찰에 냈다가 또 다시 그 갖고 오는 이와 같은 이제 문제점도 있고요. 과연 이제 이것을 시점을 1월 17일 그 한 곳으로 국한될 것이냐, 아니면 그 이전까지 갈 것이냐, 이런 그 시점도 상당히 그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이 업무 방해에 이제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업무 방해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과도 혐의가 있는 것인지 수사의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 오늘 시점에서 밝혀진 것은 가급적 축소지향적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그 시각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것이 정말 실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무엇인가 이거 좀 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을 그렇죠. 갖게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과연 이제 일반인의 출판업자가 어떻게 대통령의 스태프, 민정 비서관을 만날 수 있을 뿐더러 대통령의 복심을 만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보통의 좀 의심 같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무엇은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이렇게 만남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해소가 되지 않고 네. 수사가 여기에서만 끝난다고 한다면 그 무엇인가 상당히 이 정권에서 쏟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가는 것이 상당히 지금 얘기하는 적응법으로 적폐청산이라든가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것이 적폐청산의 그 추동력 자체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죠. 이것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예. 그래서 전공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과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 이슈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